안녕하세요. 마음여행자, 관찰자, 경험하는 자, 매일 조금씩 더 행복이 되어가는 자, 빅토리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제 반려견 차크라와 동갑인 1살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그러실 텐데요. 제가 제 인생을 의식이 깨어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인생은. 그래서 제가 빅토리아의 지금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빅토리아의 의식 이전의 삶, BC, Life Before Consciousness에서 빅토리아의 의식이 깨어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Life After Consciousness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가 예수님이냐 그러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의식이 깨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정말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어의 빅토리아의 BC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기 이전의 삶, Before Consciousness. 네, 저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BC의 저의 키워드는 남들처럼 살기, 실패, 사고, 홀로서기 이렇게 4단어로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무슨 말이 될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세상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문동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로 돌아와서 남들처럼 취업을 목표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네, 원하던 외국계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외국계 은행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때 그 당시에 금융권들이 월급을 많이 주고 다들 그곳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도 별 생각 없이 금융권에 지원을 했고 외국계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전공 선택한 얘기를 잠깐 빼먹었는데요. 전공도 제 성적에 맞춰서 남들처럼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공을 제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증권회사로 옮기고 벤처캐피탈 회사로 옮겨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옮기게 된 이유도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일하다가 증권회사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증권회사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IT 붐이 일면서 벤처캐피탈 회사로 이제 또 옮겨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저의 꿈을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더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정말 쉴 틈 없이 즐겼습니다. 정말 목표가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승진하고 돈 벌고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그런 남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이제 끝나가게 되는 29살이 됐었는데 제 이제 인생 계획에 이제 남들처럼 뭐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했고 승진도 하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게 되면서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살에 그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도 잡고 드레스도 맞추고 신혼여행지도 잡고 집안의 가구도 다 드리고 인테리어 작업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걸 결혼식 직전에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정말 몰랐던 제 남자친구 부모님의 종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 문제로 처음에 시작됐는데 저는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갈등이 결국에 제가 결혼식 정말 2주 전에 그 결혼식 직전에 결혼식을 미루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혼을 취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수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 삶이 그동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결혼을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그 결혼식 직전에 이제 결혼을 실패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엄청난 멘붕이 왔습니다. 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 최대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제 친구들 보면 다 이제 다 결혼하고 네, 이제 정착하던 때였는데 왜 그게 저만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그 상실감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부모님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이제 미국으로 제가 MBA를 하러 미련 없이 떠납니다. 정말 훌훌 모든 것을 다 어, 버리고가 아니라 들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네, 다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미국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이제 MBA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당시 돌아보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밤도 꼴딱꼴딱 새면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됐는지 밤도 꼴딱꼴딱 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열심히 놀고 네 그리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가 또 저의 제2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때도 저의 꿈은 딱히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처럼 저도 MBA를 갔고 남들이 MBA 가는 게 좋다고 하고 그게 다들 부러워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MBA를 갔었고 그래서 이제 멋지게 졸업 전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제가 원하는 뉴욕의 금융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졸업식이 가까워도 네, 하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희 같이 공부했던 모든 동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면접을 당연히 보고 그중에서 여러 군데에 취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졸업식이 가까워오는데 예, 졸업식이 이제 미국은 5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졸업식이 가까워오는데 저는 면접도 한 데가 없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제가 대학 때부터 떨어져서 네, 10년 넘게 대학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저희 부모님이 계신 LA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인디애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자주 못 가게 저희 부모님도 자주 못 오시게. 네,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LA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MBA를 하느라 모은 돈을 다 쓰고 그리고 그 돈도 모자라서
네.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러 다니고 뭐 방학 되면 막 뉴욕으로 놀러 다니고 네. 그럴 그럴 때였기 때문에 저희 생활비도 부모님이 대주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학비도 도와주시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고 제가 인제 인디애나에서 이제 원하는 뉴욕에 가서 그 비싼 렌트를 내면서 언제 취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저를 놓아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차 그러니까 인디애나로 오셔서 제가 저희 짐을 그 차 안에 다 인제 쑤셔 넣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마치 오래 살 사람처럼 짐을 다 새 걸로 사서 새 가구로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걸 다 정말 헐값에 다 팔아 버리고 네 그때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가진 짐들 예 저희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정말 옷까지 하고 책 정도만 챙겨서 그 차를 타고 인디애나에서 LA로 예 이사를 오게 됩니다. 네 정말 패잔병 같은 심정이었어요. 가족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친구도 없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인디애나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그 인디애나나 아니면 근처의 시카고나 아니면 뉴욕으로 갔었어요. 근데 저 혼자 LA로 네 왔었기 때문에 LA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새 출발을 시도했고 네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원하던 이제 네 큰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기획 파트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었고 일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일하던 것을 좀 눈여겨보던 회사 간부들 인제 몇 명이 저한테 인제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그 간부들과 제가 인제 스타트업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을 만들면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신이 났었어요. 네. 꿈이 막 생겼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원하는 어 '내가 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아니라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왜 벌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면서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제 회사인 것 같았어요. 예. 정말 뼈를 갈고 일을 했습니다. 주말이고 저녁이고 정말 하루 24 시간이면 정말 머릿속에 회사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에서 큰일을 인제 회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고 제가 인제 점점 큰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스카우트해 오신 이제 이제 회사 간부님들이 인제 회사에서 회사를 인제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인제 뭔가 저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거를 저와 동참하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 성격이 그런 것을 그렇게 "네네." 이렇게 "Yes sir."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나면 네 표정이 100% 드러나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쓴소리를 인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인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제 뭔가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균열이 생겨서 인제 그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게 그렇게 큰 균열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굉장히 큰 균열이었던 걸로 나중에 인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12월 30 네 지금 이제 겨울 이때쯤 되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12월 30 일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저기 미시간에 이렇게 사는 동생네가 이제 왔어요. 연말을 하고 와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날 저녁 때 인제 가족들 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오랜만에 인제 가족들 제 동생을 보려고 제 동생네와 조카들을 보려고 회사에서 인제 퇴근을 하는데,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주차장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데가 아니었고요. 그게 인제 게이트를 손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그러니까 주차장 파킹장에 그렇게 밑에 롤이 그 롤이 달려 있는 롤러가 달려 있는 게이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밀어서 가운데서 그거를 만나면 거기서 인제 락을 거는 그런 이제 게이트 문이었는데, 이제 제가 한쪽을 맡고 인제 저희 직원이 다른 쪽을 맡았는데, 그쪽은 멀쩡했는데 제 쪽이 그게 인제 롤러가 빠지면서 그 게이트 문이 이제 저를 덮치게 된 거죠. 그게 인제 저보다 높은 키의 그 게이트였는데, 네. 그 당시는 사실은 그게 뭐 얼마나 아팠는지 보다도 그냥 제가 울었던 기억만 있어요. 너무 그 상황에 놀라서. 분명히 어 엄청나게 아팠을 텐데, 네. 그게 어 문이 덮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척추뼈 3 개가 인제 짜부가 된 거죠. 압착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이제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밑에까지 이제 골절이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인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가 너무 아프다고 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네. 고통이 심해서 이제 아프다고 울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제가 사실 이게 척추뼈 어디가 압착되는지 오른쪽 다리 모르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아픈 저를 데리고 그날 밤에 7 차례나 어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지 못 찾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인제 나중에는 결국 CT 촬영까지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지옥 같은 밤이었죠. 그리고 너무 아파서 막 내가 너무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 인제 저한테 몰핀을 놔 주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인제 진단을 받고 이제 저는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으로 왔는데 이제 침대에 옴짝달짝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다리에 이제 기부스를 다리에 하고 있고, 제 허리는, 네, 제가 척추가 다친 상태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것도 못 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앉아 있는데 돌아 누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막 울기도 많이 울고. 음.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히던 상황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와서 맨날 간호를 해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네, 그렇게 제가 저의 인제 침대 생활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됐고, 하지만 인제 쪼끔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피나는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간신히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앉았는데, 이제 걸을 수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등산이나 제가 좋아하는 등반 같은 액티브한 활동은 전혀 할 수 없고 걷지도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정말 하게 됐고, 그래서 3 개월 만에 원래는 의사는 있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제가 출근을 인제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회사는 제가 없는 동안에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 밑에 저희 부하 직원이 승진을 해서 저랑 같은 네, 레벨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아파서 제가 집에 있었던 거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과 같은 월급은 받죠. 월급은 깎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인제 예전에 하던 일의 반의 반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이제 몇 달 동안 하다가 제가 인제 회사에서 인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을 못 하고, 네, 저희 간부들도 그런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저를 인제 부르지 않게 되고 인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쳤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은 그전에 제가 그런 쓴소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다쳤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미국 법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웬 소송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소송을 시작했었고, 그게 충분히 이제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인제 그 소문이 회사에 알려지고, 네, 회사는 제가 인제 월요일 날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제 일을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패스워드나 이런 게 다 안 돼서 이상해서, 네,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그 컴퓨터랑 그 책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서로, 제가 한 번도 그런 쪽 일을 해 보지 않은 부서로, 예, 하루아침에 저를 발령을 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죠. 어느 정도 회사에서 무슨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회사를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말 사생활도 없고 주말도 없이 회사에 몸을 바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저한테 하는 일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음. 그렇게 저를 한직으로 밀어내더니 저를 인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근데 인제 소송도 쉽지 않았어요. 네. 저는 당연히 인제 승승장구 소송도 이겨서 돈을 많이 인제 받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쉽게 승소할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의 반격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그 회사 변호사하고 제가 그 변호사를 제가 하이어하고 그 변호사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네, 저의 그 친한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던 변호사가 저랑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네, 그래서 그 소송이 길어졌어요. 네, 소송이 꽤 길어지고 제 회사도 저를 이제 맞대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어진 소송에 제가 인제 몸과 마음이 너무 이제 지치고,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음. 하지만 네, 거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죠. 왜냐면 네, 그 당시에 인제 저도 인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제 제가 인제 회사에 취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인제 '남을 위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저의 것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서, 네, 학원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음. 이제 제로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인제 새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리스 관련한 거나, 그다음에 뭐 회사를 어떻게 처음부터 그 셋업하고, 예, 그거를 하는 이제 그런 뭐 어카운팅이나 뭐 파이낸스나, 그다음에 회사 각종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에 관련된 법들을 제가 이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인제 회사를 만들고 이제 버젓하게 인제 간판을 달고 인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이제 거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저희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그 학원의 아이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플라이어를 집 예, 그 집에, 그 저희 학원이 있는 집들 학원 근처에 집들에 다 돌리고, 네, 근처에 있는 몰에 가서 인제 시간이 날 때마다 몰 앞에 가서 이제
그 전단지를 돌리고 네 그런 생활을 지금 한참 동안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도 이제 학생 수가 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네. 이게 학원 비즈니스가 그렇게 마케팅으로 느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마케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생 한 사람만 놓고 수업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인제 버는 돈을 이제 expense로 리스를 내고 렌트를 내고 그다음에 로열티를 내고 네 인제 뭔가 어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제 충당을 하다가 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더 이상 이제 렌트를 낼 상황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손을 더 이상 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문을 닫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또 온라인 비즈니스도 시작을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로 그냥 가야겠다.' 예 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인제 학부모님한테 인제 문을 인제 닫아야겠다고 이제 더 이상 인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그 학부모가 뭐 말도 안 된다고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안 했냐."고 하면서 그 학부모가 네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자나 뭐 이런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예. 그것도 꽤 큰 돈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의 학부모님한테는 어 정말 네 소중한 그 존재 소중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장소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 주었고 그래서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돈 쓰는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전에는 제가 돈을 인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인제 몸으로 전단지 돌리고 인제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마케팅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원이 인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제 턴어라운드 한 거죠. 음. 그리고 어느새 학원은 아이들로 선생님들로 꽉 찬 제가 그리던 꿈에 그리던 그런 학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더 학원을 이제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학원을 하면서 제가 아시는 분들 그 학원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어 이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명이 네 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이제 더 이상 못 하시게 되면서 인제 그 학원을 인제 파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파나 보다.' 근데 그 학원이 잘 되고 있는 학원인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비싸겠죠, 팔려는 가격이. 그래서 저는 뭐 예 뭐 나는 뭐 해당 사항 없지. 나는 저런 학원 인수하고 싶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요. 그 인수할 만한 돈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네. 그분도 인제 그 학원을 인제 파시려고 이제 알아보셨는데 그분이 원하는 거는 네 그분은 인제 돈이 어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판단의 제 1 순위인 그런 원장님이 아니셨어요. 본인이 학원을 본인도 인제 제로에서 시작해서 키우신 학원인데 그 학원을 그 정말로 자신이 공들여 키운 학원을 자식처럼 맡아서 제대로 잘 맡아서 해줄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원했던 그리고 또 정말 더 기적 같은 일은 제가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는데도 그 학원을 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한테 제안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그 조건 돈을 들이지 않고 제가 그 잘 나가는 학원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거는 제가 지금 학원 그 당시 인수 지금 3년 전에 했는데요. 네. 학원 경영 한 6년 만에 학원을 이제 2개 경영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과거의 그런 실패들, 사고들 그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너무 정말 기뻤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런 멋진 일이 다가오는 인생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 학원은 정말 제 첫애갔죠. 예. 더 좀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인수한 학원은 그 인수를 저한테 맡겨 주신 그분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곧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지먼이 인제 바뀐 거가 되는데 두 번째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학부모님들 한 명 한 명하고 다 상담하고 네 그래서 인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예전과 같은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인수 작업도 아주 잘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원, 두 번째 학원이 둘 다 잘 되기 시작을 두 번째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하고 첫 번째 학원도 제가 빠지면서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음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제 시간의 반이 인제 다른 학원에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인제 뭔가 어 이제 학원 쪽으로 제가 인제 뭔가 인제 큰 빅샷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제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인제 저는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어 이루기 위해서 제가 챙겨야 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24/7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잠자면서도 일을 하는 기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인제 2020년 이제 작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항상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New Year's resolution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인제 뭐 계획도 세우고 김미경 학자님을 또 그때쯤 알게 돼서 김미경 학자님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새롭게 인제 열심히 달려 보려고 하는데 다다다 3 월에 코로나라는 병이 중국과 한국을 강타합니다. 네. 저는 한국이 난리가 나고 중국이 난리가 났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그전에 인제 사르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제 미국은 별 영향 없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더니 네 어느 학교가 인제 문을 닫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나? 그러면 우리 학원은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는데 전화통에 인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저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 "Safer at home" 그러니까 "집에서 머무는 게 더 좋다.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저희처럼 essential business가 아닌 그런 비즈니스들은 네 그 "아이들을 10명 이하로 어 유지해라."라는 그런 오더가 떨어지면서 저희 학원은 이제 전화통이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다들 그 이유가 이제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학원을 당분간 오지 않겠다."라는 전화인 거죠. 그래서 Safer at home 오더에서 인제 Stay at home 오더로 지금 집에서 있으라는 그런 오더 아예 이센셜 비즈니스가 아닌 다음에 학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오더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하게 지금 학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풀 스피드로 정말 달리고 있는 비행기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음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몰랐었죠. 그때는 제가 열심히 제가 원하는 목표를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풀 스피드로 달리던 비행기가 정말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예 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저의 그 빅토리아의 그 애프터 컨셔스니스 그 스토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네. 좀 길었죠. 그래서 애프터 컨셔스니스 스토리에서는 그래서 정말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정말 저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런 것이. 네. 네. 이런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음 제가 저의 미션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의 미션은 나와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 자유의 길을 알리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 많고 깨어진 부족한 그릇이지만 목소리로 마음 여행을 통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무기력감과 외로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과거의 저와 같은 선영님들의 마음 챙김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선영님들은 제 이름이 선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세한 AC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지네요. 저 옛날 얘기.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